안녕하세요. 키즈스콜레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육계의 백종원 김은혜 본부장입니다. 늘 라운지에서 뵙다가 이렇게 저도 처음으로 온택트하는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또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도 좀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이 조금 저를 멀리서라도 보게 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좀 편한 시간대에 또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 기회가 누군가의 늘 일정했던 시간들이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녹여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또 제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아이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회를 아이에게 접해주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백신을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지금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한 시대, 그 규칙을 아이하고 나누는 시대, 그렇지 못한다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에 관련된 기사들을 바라보면 이제 중위권이 많이 사라졌고 하위권으로 중위권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시험을 평가한 결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주도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를 그래도 이때까지 강제적으로 다닌 아이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졌던 규칙에서 표준적인 성과들은 결과들은 났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시기가 왔다는 거죠. 집안의 환경, 집콕하는 엄마들에게 집 밖의 경험,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눌 것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유아 시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다라는 거. 기본을 가지 않다 보니까 규칙을 배우던 아이들이 집에서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좀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하고 이제 사회 용역에 대한 독서 방법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에게 메이크 마이 스토리나 틱톡 디베이트를 그냥 구매해서 읽어주셨다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편집해서 풀어놨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사회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사회책 읽어주기가. 그러니까 사회책을 아이에게 학습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공감의 개념으로 풀어주는 것. 그럼 지금의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강압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는 아이에게 알려주는 입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회도 이야기죠. 구성원들의 존재에 일어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회 틱톡이나 메이크 마이 스토리로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피를 보는 사나이를 통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명작으로 아이에게 보여줬다면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 책은 독일의 N 이야기고 하멜린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페스트라는 병이 종식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의 시기에 아이들에게 또 이런 질병에 대한 것,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른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렇다고 이장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갔던 피리 부는 사나이는 과연 또 선한 행동을 했는가 라는 관점으로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 달리 보는 나는, 저는 예를 들어 냉장고에서 비 오는 날 김치를 열면 김치를 가지고 김치전을 만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도 내가 만드는 음식의 요리 방법이 다른 것처럼 기존에는 명작으로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 이야기를 사회적 관점이랑 연결해 보는 것도 명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죠. 최근 뉴스에 보시면 땡땡님. 근데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이 미치는 또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꼭 지금의 시기에 아이랑 한번 나눠보시면 의외로 유아 아이들이 기가 막힌 대답들을 한답니다. 저는 질문은 이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는 부모의 존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립다 책을 많이 읽어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다독이 중요하다는 시선에서 혼자 드라이브를 밀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다 챙겼어요. 그냥 가자, 나 따라와. 그래서 그냥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질문하지 않은 존중함이 없는 거죠. 근데 뭔가 상의를 하면서 여기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할 때에는 그 질문은 나쁜 질문일까요? 가끔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한테 책 읽어주면서 질문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다 생각한다, 어디에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이 처음에 우리 부모가 서툴다고 생각하지 질문은 결국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존중의 언어다라는 거, 어렵다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문장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화시는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의 이야기에 속 깊은 질문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유치원을 못 갈수록 이런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또 그 아이의 부적 같은 말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스크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미지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이스크림은 지금 녹아져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는데요. 1번, 코로나인 시기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우리 책들에 대한 에너지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르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책이 좋아집니다. 2살에서 5살 사이 아이의 총 질문 건수는 4만 건이라고 해서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님이 이제 얘기한 제가 그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질문이 많은 상태는 배울 준비가 된 상태, 호기심이 만들어진 상태, 이거는 인위적인 환경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살까지 아이의 총 질문은 4만 건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언어가 빠른 아이는 언어로 할 수 있지만 언어가 늦은 아이는 아이의 유아 시기는 행동이 언어인 거죠. 행동을 통해서 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익혀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 부모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배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에게 적절한 환경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또 3편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발달 단계별 독서법이라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 이 책입니다. 대치동 독서법에 대해서 읽었었고요. 사실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거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1% 리딩 멘토링에 유아 단계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독서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독서 전중 활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좀 전전긍긍하고 급하신 부분들도 있었다면 내가 독서 전중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좀 더 알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짝 보여드렸어요. 유아 단계까지를 독서 맹하기라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이에게 글자를 익혀주기보다는 그림을 익혀주는 시기, 그 시기에 아이가 좀 더 그림을 천천히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바로 독서 맹하기 단계. 그때 시기에 필요한 책들이 대부분 이제 그림책, 그다음에 창작, 전래, 그리고 명작, 그다음 인물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아이들에게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해 봤더니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교과와 관련된 어휘력이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유아 시기에 아이의 관심과 흥미 있는 영역에 접근했을 때 아이의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과 연결된 독서를 딥하게 하기보다는 이 시기의 아이의 발달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책 읽기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책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사회를 아이에게 다루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역경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들은 역사와 인물과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명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 영역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나의 첫 역사책. 그 책은 첫 역사책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한 학년 한 권 읽기에서 대표적인 동화 작가인 이현 작가님이 쓰셨고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드라마가 회차마다 작가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어서 이해하기가 쉽더라.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역사의 전집의 구성들은 어떻게 보면 작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하나 조금 더 많이 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오버인이 되는 거죠. 아니면 학습적으로 듣게 되는데 이 책은 이현이라는 작가가 총 5년에 걸쳐서 플로우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금의 시기의 역사를 학습하기보다는 어려운 시대의 선조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나의 첫 역사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실 때에는 어떤 시대적인 학습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제목을 구성을 쭉 읽어가면서 그 중에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밀크 마이 스토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혀주시면 좋겠냐면 한번 이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냐면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진로를 개발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적성을 찾아가는 거죠. 유아 시기에 하는 이유들은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이제 융합적, 나와 다른 아이들도 이해하는 과정도 있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들은 누군가에 대한 업적과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플러스적으로 지금의 키워드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나만의 고유함을 가지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게 메이크 마이 스토리가 가진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해보셨을 때 혹시 안 해보셨다면 주도적이고 조금 더 리더십 있고 이끄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런 책을 보여주시면 좋겠죠. 이끄는 게 좋아. 그래서 보라색 계열의 책들이 약간 D형의 성향의 아이들에게 맞는 책의 영역의 분이라고 속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끌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감정에 대한 자율성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 친구들을 가지고 친구들의 마음도 알아가 보는 거죠. D형의 아이의 언어는 폭포 같은 언어를 많이 써요. 막 쏟아붓는 거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게 좋은 거고요. S형은 상대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다 보니까 호수 같은 언어를 써요.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배려심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호수는 아시다시피 겉은 잔잔하나 속은 어떻게 보면 썩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 친구지만 마음에는 병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텝스를 보여주실 때에는 이렇게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또 딱딱딱 맞춰서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왜 말복에는 초복에는 삼계탕을 드시면서 수박을 드시면서 왜 아이의 책은 덩어리로 보시냐. 사실은 책은 보기에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 이 아이의 효과적인 게 달라진다. 장조림을 할 때 홍두깨살을 쓰지 등심, 안심을 쓰지는 않잖아요. 조금 웃겼습니다. 자, 내 의자에 북극곰이 앉아있어. S형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책입니다. 사파리에서 사회관계는 어떻게 보면 해소되지 않은 나의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서 나의 관점과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세라피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S라고 나서고 싶지 않을까요? 나서고 싶기도 하고
네, 은근히 또 자기의 고집이 센 아이가 S형입니다. 그래서 자,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무엇인가 리더가 되고 싶고 나서고 싶은 것에 대한 나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놓은 게 바로 네, 사파리의 의책을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C형의 친구들은 공부하려고 태어난 아이예요. D형의 친구는 싸우려고 태어난 아이, C형의 친구는 공부하려고 태어난 아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 색깔의 계열들이 대부분 C형의 아이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하는 게 좋아, 조사하는 게 좋아. 그래서 탐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보다 익숙한 환경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성향의 아이들일수록 네,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리와 마음 친구들은 감정에 대한 자율성에서 감정인지를 알려줬다면 네, C형의 친구들에게는 네, 감정의 자율성 중에 공포라는 걸 알려줘요. 괜찮아. 여기는 아무도 없어. 여기는 선생님밖에 없어. 다 알잖아. 아이한테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해도 이 아이는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대한 세라피, 체계적 둔감 요법을 통해서 조금씩 천천히 새로운 환경에 노출하게끔 만들어주는 1단계 자율성을 입혀주시면 그 다음 단계인 도전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아이가 익혀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말에 의해 아이들이 상처를 잘 받는 게 C형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C형이라 난 내성적이라 나는 그런 걸 못해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무엇인가 기운센 말을 할 수 있게끔 북돋아주는 게 이렇게 C형의 단계에서 책 읽기를 경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I형들은 조금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세상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을 즐겁게 태어난 아이, 에너지가 많고 상상력도 풍부한 아이들, 이런 책들은 그리기가 좋아, 뭐 새로운 게 좋아, 색다른 게 좋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한 흥미가 끊임없이 많은 거죠. 그런 창의적인 친구 중에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에 I형은 내 말을 하다 보니까 타인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하죠. 그래서 경청을 가르치기보다는 경청을 했을 때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듣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려주는 책이 귀가법 이야기가 설수. 다음에 보실 때 보시면 여기에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향별로 조금 더 보완해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넘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업일치 좋아하는 것이 업이 되고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는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육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성향,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의 책들이 먼저 책꽂이 앞쪽에 나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탐구형 쪽으로 나왔다. 그럼 강점 있는 책부터 먼저 조금 읽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강점만 읽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은 융합적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C형이에요. 관찰하는 게 좋아. 기록하고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 관찰하면 조금 더 내가 관찰한 것을 누군가에게 발표하고 설득할 때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풀어주는 것들이 흥미 유형 검사의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내가 최근에 어떤 행동들을 관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결과 유형은 크고 균형적인 것, 두 번째 결과는 작고 균형적인 것, 세 번째는 크고 불균형적인 것, 네 번째는 작고 불균형적인 것. 사실 작고 불균형적인 건 환경의 노출도가 적은 거고 부모의 관심 상태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 시기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발달 과업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식단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음식을 고루 먹었을 때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것들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것도 아이를 책 읽게 하는 방법 중에 달리 보는 방법이겠죠. 이제 틱톡은
아이들에게 이제 공간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한 책입니다. 보통의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회책들은 나, 너, 우리나라, 뭐 이웃, 뭐 세계 이렇게 해서 병렬적 구조로 해서 확장하는 학습적인 개념을 둔다면 이 책은 순수하게 공간적인 개념을 두고 나를 중심으로 공간을 끌어당기게끔 만들어진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1번이고요. 공감을 하는 방법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보통의 사회책은 우리 집에 나와 있는 구조와 기능, 역할을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표현했을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은 공간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머지의 배경들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당탕탕 우리 집인데 즐겁게 식사하는 법이 나오고요. 텔레비전을 사이좋게 보는 방법, 가족이 힘을 합치는 방법, 쉬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나누고 표현하는 방법, 진심이 통하는 대화법.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의 공간적인 개념을 공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틱톡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장표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풀어줄 때 어떤 카테고리로 커넥팅이 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간과 사회문화, 공간과 경계, 공간과 정치, 공간과 지리, 공간과 역사로 되어 있어요. 2009년 교육과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 목표였다면 2015년 교육 개정 과정은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사회를 끊어서 나눠서 읽기보다 연결해서 읽을 때 훨씬 더 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공간을 두고 다양한 영역을 연결해서 배우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익숙한 곳에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 6번, 10번, 14번, 18번이 그 커넥팅하는 영역의 가장 최소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공간과 경제다. 그러면 골목가게가 1번, 그 다음이 마트, 3번이 벼룩시장, 4번이 인터넷 마켓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부터 하는 거죠? 골목가게부터 책과 연결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제의 개념을 어디서요? 내 주변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개념부터 풀어주는 게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회 책 읽기 방법은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매니저에게 한번 또 자료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한 번만 여기 보여주세요. 이 부분 앞부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사회는 이해되는 만큼 표현하는 사회는 이해되어지는 만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 되지 않고 계속 이해만 하다 보면 양이 과부하가 돼서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해한 만큼 표현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글씨를 읽으려고 할 때 소리내어 읽기를 하죠. 근데 한 번에 첫 장부터 끝장까지 풀어내게 하면 운전면허를 땄을 때 따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춘천까지 갔다 오라.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렇게 보내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읽기에도 체계적 단계가 있고 말하기에도 체계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구성 요소는 사실은 디베이트 북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대한 책을 충분히 읽었다. 읽어놨을 때 디베이트 북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책 읽고 워크지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워크북의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은 내 아이에게 실제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소리내어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6단계 논증 문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몽군의 캠핑장을 통해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런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베이트 북은 당장 읽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해하는 충분히 이해되는 단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표현하게
하게 되면 뭘 아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커지는 거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제에 대한 연관성이고요. 이 질문은 사실은 만드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성 요소들마다 어떤 적절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느냐, 이건 출력해서 집에 있는 책 옆에다 좀 붙여두시면 일상 영역에서 질문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고요. 내후년이면 또 아이가 말하는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는 개념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 자체에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연결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고요. 친숙한 공간을 바탕으로 아이한테 사회를 접근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는 사회를 학습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요? 처음부터요. 습관의 핵심은 처음이 중요하지 학교 가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을 고르는 안목은 부모의 올바른 정보력에서 시작됩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리에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죠. 게임에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어릴 때, 5세 때, 취학전 아동일 때, 초등 저학년일 때 틱톡의 사용 범위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아보카도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요리를 못한다면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책 읽기에는 이렇게 아직 서툴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읽을 때 사서 읽으려고 보시면 읽기만도 못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작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메르헨 가도라는 뜻은 메르헨은 명화, 민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도라는 뜻은 전화 걸렸습니다. 가도라는 뜻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명작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보시면 그림 형제가 썼던 수집했던 명작은 다 길이 있고요. 실제 메르헨 가도라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못 떠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좋겠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피리 부는 사나이도 독일의 하멜렌 지역에 있고요. 이 메르헨 가도라는 여행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브레멘 음악대 배경 도시는 실제 브레멘이라는 도시를 또 떠나가 보는 거. 그 다음 페이지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렌.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블록 놀이를 좋아하거나 공간적인 개념이 있다면 실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일어났다 하멜렌의 지역을 집에서 구글 위성으로 봐서 하멜렌을 한번 찍어서 보는 것들도 책을 보는, 명작을 보는 사회 공간적 개념의 다른 확대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림 형제 책들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 모자도 독일의 한 도시에서 일어난 배경을 두고 있고요. 헨젤과 그레텔도 독일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조금 급하고 서툰 면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집콕 육아를 통해서 사실은 집 밖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사실 저는 지금의 부모가 가진 태도, 그 다음 규칙, 그 다음에 그런 격차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요. 예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들은 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어려움은 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 게이츠가 사실 2년 전에 테드 영상에서 전염병이 지배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 우리는 아직 전염병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게 2년 전에 테드에서 실제로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로 일어난 거죠. 지금의 최근의 미래학자들은 내년 말까지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저는 이때의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났더니 그 시기에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삶에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모습을 잘 지내니 잘 사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 어려운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회를 두렵게 만들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가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 형성될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유아기 때 자아에 대한 형성이 생기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따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힘드신 시기지만 잘 지혜롭게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고, 아이와 규칙적인 독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아이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 책료가 엄마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는 실제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